네,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저자 이진욱입니다. 자, 이번엔 시간에는 튜토리얼 12번 사이드 테이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두 개인데요. 왼쪽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기교를 부려서 디테일을 좀 더 넣는다면은 모서리를 조금 각이지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이제 필기구 홈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추가해서 필요하다면 여기 또 추가할 수는 있겠죠.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홈을 파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박스 형태를 이용해서 이게 왜 여기 있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경로와 프로필을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 자, 파이프 직경을 고려해서 치수 계획을 할 수 있고, 자, 또 이런 경우에는 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 테이블 만든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객체 숨기기를 하고 대칭 객체를 나누어서 만들어주고, 자, 팔로움이라는 명령이 이제 이런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라인, 아크, 스케일, 그리고 하이드, 숨기기 기능을 주로 해서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치수를 좀 확인해 보면은, 이 치수는 그 쇼핑 그 사이트에서 이 딱 똑같이 생긴 게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는 605mm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판은 450, 450, 350, 16mm의 두께를 가집니다. 자, 프레임 크기는 이거 빼면 되겠죠. 자, 빼고 이 280 폭을 가지고 450, 또 위에 16을 빼야 되니까요. 589. 그리고 프레임의 직경. 그럼 반지름은 10이고 직경은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부분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 그 상상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쇼핑 사이트에는 밑부분까지 사진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로 일단 메스를 잡아놓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임 크기에 해당되는 280에 450 그리고 589의 박스를 그냥 바로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룹으로 지정해서 상판하고는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치수가 얼마였죠? 280에 450 렉탱글. 자, 280, 450. 자, 푸시풀 589. 자, 푸시풀 589를 하고 자,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이제 프레임이 되겠고요. 프레임이 요 속에 싹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프레임이 요 속에 쏙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상판. 상판도 이렇게 위에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밑에서 그려서 이렇게 무브 시켜도 되고, 위에다 바로 그려도 되고, 근데 이제 중심을 맞춰야 되니까, 중간점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도 무브는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450에 350, 16. 자, 렉탱글. 자, 450, 350. 자, 푸시풀 16. 자, 역시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자, 무브. 자, 여기다가 앞에 딱 일치시키면은 되겠다. 물론 이제 이 상판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들어갈 일은 없게 들어가면 보기 싫겠죠.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보기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점을 맞춰서 일단 배치를 해서 정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정면이 되겠죠. 정면을. 자,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상판 모서리를 우리가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니까 30, 그죠? 30 간격으로 자, 그럼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선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T, 테이프 메저 툴, 30. 뭐 이쪽을 해서 하나 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죠. 아크. 자, 이때도 측면 값은 12 정도면은 이 정도에서는 충분하겠네요. 자, 더블 클릭. 자, 이랬을 때 이게 뭐 푸시 풀은 나중에 해야 되고요. 필렛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평면을 그렸을 때 바로 했으면은, 아까 여기서 바로 했으면은 조금 좋았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그려줍니다. 자, 바로 그려주고, 그럼 푸시 툴을 이용해서 삭제시켜주면은 또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은 뭐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룹 닫기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을 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닫아주고요. 뭐 안내서는 남아 있는데, 안내서, 삭제했네요. 삭제할까요? 자, 이때 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안내선을 우리가 그룹 안에서 그렸어요. 그래서 안내선을 클릭을 하면은 그룹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판이 지워지겠죠. 딜리트라면 이렇게 돼요. 이레이저도 마찬가지죠. 이레이저로 이 가이드선을 삭제한다는 거는 삭제가 안 되지? 응? 이건 되는데? 잠시만요. 가이드선만은 삭제가 안 되네. 이 지우개가. 이건 또 몰랐네. 이거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객체만 삭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경우에 그룹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를 삭제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죠? 그룹 편집 들어가서, 그럼 이 안에서 다시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얘만 지워지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룹 밖에서 삭제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룹 밖에서. 클릭하면은 다 선택됩니다. 자, 이럴 때 얘를 쓰면 돼요. 모든 안내선 삭제. 그러면 그룹 안에 있는 안내선까지 삭제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를 실행시키면은 내가 지우기 싫은 그룹 안에 있는 가이드선도 삭제된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내선 삭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꼭 필요한 안내선이었으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 이제 프레임 경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판은 일단 단순 상판은 다 만들었어요. 단순 상판은. 자, 프레임 경로는 일단 이 프레임 전체의 외곽 크기입니다. 이 박스는. 외곽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 그 파이프가 20이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10만큼씩 볼륨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6개의 면을 가졌으니까 6번 10만큼씩 푸시풀로 밀어줘야 돼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집 들어가야 되겠죠?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푸시풀로 여기서 10만큼. 자,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래서 뭐, 6개밖에 안 되니까 2번 하진 않겠죠? 빠뜨린 것도 없고. 자, 밑에까지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10만큼씩 해줬다. 자, 그럼 이제 이 선 자체가, 요 선 자체가 이제는 실제로 경로선이 되는 거죠. 경로선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라운드를. 자, 라운드는, 60이네, 60. 자, 프레임의 라운드 반경은 60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프레임에 라운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에는 끊어집니다. 위에는 끊어지니까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런 프레임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캔틸레버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뭐 지울 건 빨리 지워야 되겠죠. 이 프레임은 없는 프레임이죠. 자, 요건 면을 그려야 되니까 뭐 지우고 해도 되는데, 일단 뭐 그려 놓읍시다. 일단 테이프 메저 툴로 6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60. 반대편은 뭐 복사해도 되고요.
참 복사할 필요도 없네. 자, 이렇게 아크, 자, 교차점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 그지? 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돌려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됐죠. 그러면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아서 다시 요렇게 돌아간다. 자, 맞는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워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레이저 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이레이저를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전부 다 한꺼번에 찍어주면은 싹 지워지니까. 이렇게 이레이저로 조금 움직여주면 됩니다. 약간 몸부림치면 지워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음. 자, 선택 도구. 이렇게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뭐 이게 짧아야 되겠죠. 뭐 그 짧을 기를 미리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단면 그리고 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밖에서 그린 다음에 뭐 푸시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반지름 10인, 그죠? 10인 그 프로필을 그려줘야 되겠죠. 원으로. 자, 그럼 여기서 서클 C. 자, 측면값이 너무 과하죠. 요거는 뭐 24면 사실 충분하겠습니다. 24면 충분하고, 그린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10. 요만큼.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10만큼. 자, 경로를 선택하고 쭉 따라가겠죠. 자, 선택이 잘 되도록 이렇게 확대를 잠깐 했습니다. 팔로미 클릭. 아이고, 확대하면서 날아갔네요.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미 클릭.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좋습니다. 이제 튀어나온 부분만 이제 밀어 넣으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이제 그 150만큼, 150만큼 밀어서 이 테이블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너무 끝까지 가면은 불안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다 이제 그 피스가 박힙니다. 나사 못을 다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150. 푸시풀. 자, 150 해서 이 정도 밀어주고요. 이 정도. 자, 여기는 이제 더블 클릭만 하면 되겠죠. 자, 150이 똑같이 밀어주고. 그럼 얘 전체 클릭을 해서 삭제하기도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파이프 라인은 다 완성이 돼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좀 마개 같은 거 이제 막아줘야 되겠죠. 실제로는 여기 비어 있을 거잖아. 근데 비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끝내기는 그렇고,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좀 둥그스름한 마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여기 프레임 덮개를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이제 뭐, 구 만들듯이 만드는데, 여기서는 4분원으로 만들어 주겠네요. 4분원으로.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일단 4분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자, 여기서, 자, 서클, 뭐 이렇게 10이 되겠죠. 이것도 반지름 10, 10이 되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되겠죠. 사실 여기 다 지워야 된답니다. 다 지워야 됩니다. 얘만 남기는 거죠. 얘만 딱 남기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이드가 6이 되겠죠. 그럼 뭐 돌아가면 또 12가 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서클
자, 서클을 여기다가 붙여서 그리느냐, 이렇게 붙여서 경로를 그리느냐.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이 면하고 겹쳐지면서 이 안쪽 면이 사라지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경로로 선택하고, 자, 팔로미, 이때 죽어버리네요. 이때 죽어버렸어요. 다시 선택하고, 요때 팔로미를 선택해야지 살아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쪽을 보면 이렇게 뚫려있는, 그죠? 뚫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걸 덮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막히게 하려면은, 이 경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뭐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360도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선택을 하고 팔로우미를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막혀 있는 방구. 자, 경로를 삭제하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복사해주면 되는데, 무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요 이제 방구 모양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납작하게 0.5 정도 배율, 50% 낮게. 자, 그래서 스케일. 자, 스케일을 해주고, 자, 요 방향으로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0.5에서 살짝 멈추니까 클릭. 자, 됐습니다. 이제 무브. 자, 무브 툴로, 자, 요 끝 엔드에서 요 끝 엔드까지, 교차점까지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복사해야 되니까, 이건 또 복사해서 끝에서 끝으로 해주면은, 뭐 이 경로선을 이용해서 그래도 많이 활용을 했네요. 자, 이런 결과로 딱 정리가 되겠죠. 자, 다다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클릭을 해서 딜리트 시켜주면은 되겠고, 네, 그룹을 닫아주면은 일단 기본 형태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 지우려면은 그룹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들어가서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 뭐 사이드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상판에 가장자리를 깎고 뭐 필기구 홈까지 넣어준다면은, 자, 하나 더 복사해서 뭐 얘랑 또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로는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되고, 자, 무브 복사, 옆에 하나 더. 이건 조금 더 고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안 되는데, 자, 가장자리 상판을 깎아주고, 자, 물론 이제 루비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본 교재는 루비 쓰지 않고 네이티브 툴을 이용해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반쪽을 내겠다는 거예요. 반만 그리겠다, 반만. 대칭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룹 편집 들어가고, 또 상판 그룹 편집 들어가야 되겠죠. 상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렉탱글을, 뭐 라인을 그려서 자를 수도 있지만은, 뭐 렉탱글 미드 포인트 찍어서, 자, 반대 밑에 미드 포인트 찍어주면은 렉탱글 바로 생기겠죠. 클릭. 자, 그러면 다 면분할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자, 여기 반쪽을 삭제합니다. 반쪽을 이렇게 삭제해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깎여지는 뭐 라운드를 해도 되고 직선을 해도 되겠죠. 뺑 돌려서 깎아주면 우리 뭐 이게 경로가 되겠죠. 뭐 그러면 아주 쉽게 모서리를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못따기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직선으로 2mm, 그죠? 2mm 테이프 메저 툴로 가이드선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T. 자, 테이프 메저 툴 2mm 2엔터. 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45도로 그어주면 되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크를 그려도 된다. 아크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경우에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경고가 뜹니다. 지금 세그먼트가 얼마냐면은 아크 10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6으로 줄여서 이렇게, 그것도 크대. 6도 크대. 아크
아, 6 아닌가요? 6 엔터. 6을 엔터를 안 했구나. 6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게 몇 미리 이제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아크가 뭐 10이라든지 이러면은 그리기 싫다고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전부 직선으로, 그죠? 직선으로 해서 못따기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거라서 자, 취소하고 라인으로 다시 45도 그려줬습니다. 자, 경로를 선택하고 이 전체가 경로죠. 쭉 따라가겠죠. 쭉 따라가서 경로를 선택하고 자, 팔로미 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깎이잖아. 그럼 안 되죠.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평면으로 딱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요 모서리를 빼야 되겠죠, 요 모서리. 자,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면과 모서리만 선택되잖아. 물론 하나씩 추가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봐야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데 얘만 빼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전부 일단 다 선택하고 쉬프트가 이제 한 번 더 선택하면은 빠지는 거잖아요. 면을 빼고 그리고 요 대칭되는 면의 모서리를 빼고 자, 여기도 빼야 됩니다. 여기도 빼고 자, 그럼 오히려 추가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편한데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막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팔로미 날려주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못따기가 깔끔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밑에 마찬가지. 자, 밑에도 이렇게 해서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다 선택하고 쉬프트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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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팔로미 날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뭐 대칭을 시켜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필기구 홈까지 넣고 싶다. 필기구 홈까지. 자, 그럼 여기서 30 상판 경계에서 30 다시 10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2mm 깎았는 것까지 신경 쓴다면은 28, 10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테이프 메저 툴. 자, 10, 30, 10. 자, 이렇게 필기구 홈. 여기 끝은 어디냐? 자, 끝은 어디냐? 150. 그럼 이제 양쪽으로 치면 300이 되겠죠. 150. 자, 여기서 15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150. 자, 여기다가 아크를 좀 줬네요. 아크를 좀 줘가지고 반원으로 아크. 이때도 마찬가지. 이 아크의 측면값이 6인데 괜찮냐? 이거는 12 하고 싶은데. 자, 12 엔터 아크 반원 클릭. 뭐 12 괜찮네요. 뭐 6을 해도 되긴 됩니다. 자,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자, 다시 L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라인이 끝나고 또 새로운 라인 명령이 실행된 거죠.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분할시켜 놓고 자, 푸시풀로 얘를 밑으로 다운 시키겠습니다. 3mm만큼. 3mm만큼. 자, 푸시풀 이렇게 3. 얼마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보기 싫으니까 요때 이제 또 스케일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홈이 생기게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좀 생겨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어,
자, 여기 주의할 점. 자, 얘를 선택하고 스케일 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여주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요 면은 평면으로 유지가 되겠죠. 단면은. 뭐 이렇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지도 않지만은 이 면이 깨진다면. 자, 여기를 선택하고 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 거죠. 한 0.5 정도 이렇게 클릭. 자, 그럼 이 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제 여기가 또 그냥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조금 이상하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컨트롤 누르면 안 되겠죠. 이때는 컨트롤 누르면은 이 반대편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만 지금 값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방향이죠? 레드 방향이죠. 자, 레드 축을 고정해 볼까요? 원래 레드 축밖에 고정 안 되는데. 자, 다시 S. 이제 좀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요건 이렇게 했네요. 자, 이 모양 이상했다 했다. 자, 요거는 그 선택 도구로 요 아크만 선택했습니다. 요 아크만. 그래서 요 아크만 이렇게 줄여주면은 요 선은 직선을 유지하겠죠. 그럼 훨씬 보기 좋겠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반대편 대칭명을 놔둬야 된다는 거는 요 직선을 이제 수직선으로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대칭면 삭제하고 여기에 있는 선들을 전부 숨기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 선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레이저 도구로 시프트로 요 선들이 안 보이게 자, 맞닿는 선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수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시프트를 눌러서 시프트로 숨기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닫기.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 선들 좀 지워야 되겠죠. 모든 안내선 삭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그룹을 자, 복사하고 자, 복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제 위치에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에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제 위치에 붙여넣기. 그럼 하나가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브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얘를 스케일 S 대칭이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면은 되겠다. 그러면 그룹 두 개. 중간에 있는 선은 다 숨기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그냥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 그룹 닫기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조금 비싼 테이블, 좀 싼 테이블,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죠? 네, 됐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닫고, 저장. 자, 튜토리얼 12. 밑줄, 사이드 테이블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그림 이미지를 만들 때는 PNG로 또 축을 숨기고 작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튜토리얼 12번 사이드 테이블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